이번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누가 더 추가된 거냐면 중복을 허용해서라는 요 말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자,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뽑았던 것을 예전에는 뽑지 못했는데 이미 뽑은 걸 다시 또 뽑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죠. 그쵸? 자,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순열은 기호로 N, P, R 이렇게 썼었는데, 자, 중복 순열은요 N, 파이, R. 자, 원주율에서 있었던 파이하고 기호가 똑같아요. N, 파이, R을 우리는 중복 순열 기호로 쓰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숫자 1, 2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세 개 숫자를 택해서 만드는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칸을 세 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00의 자리 1이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0의 자리 1이 왔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썼던 1을 또 써도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또 1과 2가 돼요. 자, 100의 자리에 2가 왔다고 해도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2 똑같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의 자리 1이 오고 10의 자리 1이 왔다고 해도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또 1,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또 두 가지. 그럼 이때까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1, 2, 1, 2, 1, 2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전체 2의 세제곱, 네, 그래서 전체 8가지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n파이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칸이 r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r개.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n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n가지가 돼요. 맞죠?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것도 n가지. 이렇게 쭉 가서 제일 끝에 칸에 올 수 있는 것도 n가지.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걸 몇 번 곱하면 되죠? 네, n이라는 걸 r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제곱이다. 될까? 자,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은 몇 개를 뽑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5명의 학생 A, B, C, D, E를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학급이 3개가 있는데 그거를 1반, 2반, 3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학생을 내가 몇 반?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렇죠? A라는 학생은 뭐 1반에 넣을까요? 자, B라는 학생은 1반에 A랑 꼭 붙고 싶대. 그래서 1반에 또 넣어줬어. 근데 C라는 학생은 뭐 2반에 넣을까? D라는 학생은 3반에 넣을까요? E라는 학생은 또 어디? 또 2반에 넣을까? 이렇게. 네. 요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 여기 나열될 수 있는 거는요, 서로 다른 1, 2, 3, 3개죠. 그 중에서 중복 허용했습니다. 맞죠?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나열했습니까? 5개를 나열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을, 이 경우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3 파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네, 3의 5제곱. 3의 5제곱 24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3파이 5라고 할지 5파이 3이라고 할지 헷갈리는 사람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알겠죠? 나열을 해보셔야지 이게 감이 쌓여가지고 뒤에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건데 그때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보셔야지 그때 또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자, 2번을 볼게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자, 기명과 투표하는 방법 중에 기명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무기명이 있죠. 그렇죠? 자, 무기명은 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 했던 게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지에다 이름 안 적고 왜 내가 누구 할지만 이렇게 하잖아. 누구 할지만 이렇게 적어서 낸 다음에 그걸 다 개표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개표하고 나서는 이제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만 중요한 게 무기명이었죠. 그런데 기명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그 용지에 자기의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아직 선거를 안 해보셨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 용지에 내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 이름이랑 이게 번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기명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명투표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왜 나중에 투표 다 하고 나면 정리해서 뭐 20대는 투표율이 얼마고 30대는 투표율이 얼마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그 투표 용지에 보면 그 인적 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은 기명 투표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가 2명의 후보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후보를 A, B라고 합시다. 자, 3명의 선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선거를 하는 사람이 가불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가불병, 별이 아니고 가불병. 네. 자, 그러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한다고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A를 찍거나 B를 찍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찍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도 네, 뭐 B를 찍을까 이번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A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생각해봐. 여기 나열될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A나 B 이렇게 2개잖아. 이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가지를 선택하는 거다. 3개를 뽑는 거다. 그렇게 되죠. 자,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수. 자,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네, 기호로 네, 2, 파이, 3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고 요거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5개 숫자 0, 1, 2, 3, 4, 5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자, 이거 그냥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 뽑는구나 해서 나 중복 허용하는 거 눈치챘으니까 5, 파이, 4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엔 0이 올 수 없으니까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냥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제일 우리 4자리니까 4칸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4가 올 수 있죠. 그래서 4가지인 거고 곱하기. 그러면 여기 3개에는요. 이제 0을 다시 포함시켜서 중복 허용해서 뽑으면 되죠. 그래서 경우수가 4 곱하기 자, 서로 다른 이 뒤에 3개를 채우는 거는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4 곱하기 5파이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느냐면요. 전체 경우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수를 제외시켜줘도 되거든. 그래서 제일 우선 전체 경우수라고 하면 자,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 근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0이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줘. 그럼 처음에 0이 왔다고 했으니까 0을 써주고 나머지 3개 자리에다가는 0을 포함해서 지금 5개, 그쵸? 5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수를 제외시켜줘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도 돼요. 자, 2번을 볼게. 자, 2번은 5개 숫자 1, 2, 3, 4, 5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300보다 큰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4300보다 큰 거는요. 자, 지금 4자리 자연수니까 네,
4300 얼마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야. 그쵸? 또 4400 얼마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고 4500 얼마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5000 얼마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각각 크게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류를 해주고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네, 그럼 43을 썼다 해도 썼던 거 또 써도 되죠. 그래서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더 뽑으면 돼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더 뽑고 요것도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를 더 뽑고 자, 이거는요. 세 자리를 뒤에 더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얘는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5파이 2가 3가지가 있고 5파이 3이 1가지 있으니까 요걸 계산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계산도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요거는 계산을 하면 5파이 4가 5의 4제곱, 5의 4제곱이 625. 자, 5파이 3은 5의 세제곱 125죠. 그럼 계산하면 위에 거는 500이 될 거고 자, 밑에 거는 5파이 2는 5제곱 25, 25 곱하기 3은 75. 자, 5파이 3은요 5의 세제곱이니까 125. 네, 요거를 더해주면 200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랬네. 자, 그러면 함수니까 x, a, b, c. 자, y 1, 2, 3, 4 이렇게 됐어요. 자, 함수라는 거는 쏘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모두 다 쏴야 되고 또 한 발씩 꼭 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가 처음 맞춘다고 치면 A가 쏠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쏘면 되니까 A가 쏘는 경우 수 4가지입니다. 자, B가 쏘는 경우 수도 몇 가지? A가 만약에 얘를 맞췄단 말이야. 근데 B가 1 또 맞춰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B가 맞출 수 있는 거는 또 1, 2, 3, 4 중에 1가지니까 또 4가지야. C도 또 4가지야. 그래서 결국에 요거 4의 세제곱 계산해서 64개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거를? 자, 우리가 A가 맞추는 거, B가 맞추는 거, C가 맞추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A가 맞추는 거를 내가 뭐 예를 드는 거지, 그치? A가 맞추는 거 1, 2, 3, 4 중에 하나니까 1 맞췄어. 근데 B는 A 맞추는 거 또 맞춰도 된단 말이야. C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열해놓고 생각해보세요. 나열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여기 나열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중에 올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중복을 해도 돼요. 맞죠?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구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아, 중복 순열로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1대1 함수면 자, 제일 처음에 또 a가 화살을 쏜다고 치면 a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으니까 요거는 4가 돼요. 4가지. 그런데 1대1 함수는 쌓았던 걸 또 맞추면 안 되죠. 한 개당 무조건 한 개씩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1을 쐈다면 B가 그 다음에 쏠 때는 나머지 2, 3, 4 중에 하나를 쏠 수 있지. 그래서 B가 쏠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러면 C는 뭐 B가 만약에 4를 맞췄다. 그러면 C는 남은 원소가 2개 있을 건데 2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죠. 자, 이것도 그러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가 맞추는 거, B가 맞추는 거, C가 맞추는 걸 생각을 해서 나열을 해보면 A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맞추고 자, B는 남은 거 1, 3, 4 중에 뭐 하나 맞추고 자, C는 2, 4를 제외한 1, 3 중에 하나를 맞췄어요. 그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어떤 애냐면 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요거 서로 다른 4개 중에 올 수 있는데 중복은 허용되지 않고 몇 개가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 아,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 수니까 4p3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지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그냥 순열입니다. 됐죠? 자, 밑에 보면 중복 순열인 경우를 선생님이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실은 이 경우는 이걸 그냥 다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외우는 거 의미가 없고 자, 요런 문제들이 주로 중복 순열이 사용되기는 한데 선생님처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나열을 해서 그거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문제,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러한 나열하는 감각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실수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하지, 요런 경우가 무조건 중복 순열이더라 해서 뭐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고 이걸 외워서 문제 풀지는 말자는 거.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에서 중복 순열이 쓰였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